저는 82세 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6개월간 혼자 간병하다가 더는 못 버티겠어서요. 하지만 제가 도착한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어젯밤에도 3번이나 깼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5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대답이 짧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진수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은 늘 어둡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뭐 드실래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드셔야 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고형식을 잘 못 드십니다. 삼키는 게 힘드십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부었습니다. 약한 불에 끓였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진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젯밤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이 다 됐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혀서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죽 끓였어요. 안 먹어. 어머니, 드셔야 해요. 먹기 싫어.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만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조금 열었습니다. 진수는 죽을 떠서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더요. 이렇게 한 그릇을 다 드시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진수는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합니다. 진수는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아파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리가 아픈 겁니다. 진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머니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팔, 다리, 등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편하시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시트와 어머니 옷가지들을 넣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박진수는 올해 55입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못한 겁니다. 20대 후반 한 번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난 어떡하니? 아버지는 진수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여동생 진아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진수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30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40대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진수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5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결혼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런데 6개월 전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요? 거동이 불편하실 겁니다. 통증도 심할 거고요. 진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수술은 싫어. 무섭잖아. 하지만 어머니, 난 그냥 이대로 있을래. 결국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형,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여동생 진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야. 그래도 형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형? 됐어. 걱정 마.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진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얼굴은 석 달에 한 번 봤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남편 일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혼자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게 힘들었지만 할만했습니다. 2달째부터 어머니가 변했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밥을 잘 안 드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불편한 데 있어요? 다 불편해. 어머니는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TV도 안 봤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진수는 걱정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넉 달째, 5달째. 진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불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자세를 바꿔달라고. 진수는 일어나서 도와드렸습니다. 하루에 3~4번씩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 투약, 씻기기, 운동. 끝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출을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형, 괜찮아? 진아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형, 정말 요양원 생각해봐. 형이 쓰러지면 어떡해. 난 괜찮아. 형, 됐다니까.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멀리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어머니를 직접 돌보지 않습니다. 진수만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쓸쓸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진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안 먹어. 어머니, 드셔야죠. 먹기 싫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드세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진수는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어머니? 화장실. 진수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동식 변기로 옮겼습니다. 다 하셨어요? 응. 다시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요. 주무세요. 방을 나왔습니다. 자기 방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도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모레도 돌볼 겁니다. 그게 진수의 일상입니다. 무너진 일상입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야 합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걷는 꿈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깼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어제와 똑같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어젯밤에도 2번 깼습니다. 세수를 하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진수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흐립니다. 햇빛이 없습니다. 아침 드셔야죠. 오늘은 뭐 드실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진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죽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입니다.
죽이 끓는 동안 진수는 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우울증약, 6알이었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약과 함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호박죽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어머니, 먹기 싫어. 드셔야 해요. 약도 드셔야 하고, 난 약도 먹기 싫어.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만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봤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니? 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이야. 난 살고 싶지 않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진수는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나아지실 거예요. 언제? 난 이미 늙었어. 몸도 망가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있잖아요. 그게 미안해. 넌 날 위해 평생을 버렸잖아.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붙잡았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수도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 죽 좀 드세요. 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죽을 떠서 넣어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머니는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죽을 떠먹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드시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약 드세요. 진수가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삼켰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쓴 약이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진수는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씻겨드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오후 3시였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오빠, 응, 나야.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 우울증이 심해졌어. 죽고 싶다고 하셔. 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어? 갔어. 약도 먹고 있어. 근데 안 나아져. 그럼 어떡해? 진아야. 응. 너 좀 와줄 수 없니? 진아는 또 침묵했습니다. 오빠, 나도 바빠. 알아. 근데 나 혼자는 힘들어. 오빠가 하는 거 잘 알아.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오빠, 나도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바빠. 서울까지 자주 갈 수가 없어. 진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빠, 미안해. 정말 힘들어. 나도 힘들어.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빠, 난 6개월째 어머니 돌보고 있어. 하루도 쉬지 못했어. 밤에도 못 자. 친구도 못 만나.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알아, 오빠.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와줘야지. 오빠, 그러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는 너도 낳으셨어. 나만 책임질 일이 아니야. 오빠가 서울에 있잖아. 내가 부산에 있고. 그게 이유야? 거리가 문제야? 오빠, 화내지 마. 화 안 내. 근데 답답해. 넌 멀리 있으니까 편하지. 나만 여기서 감당하고 있어. 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요양원은 어때? 요양원? 응.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야. 물어나 봐. 진아야, 넌 정말. 오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가 없어. 오빠 혼자 힘들면 요양원을 생각해야지. 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됐어. 오빠, 전화 끊을게.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렀습니다. 나만 왜 이래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동생은 멀리 있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진수만 혼자 감당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진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안 먹어. 어머니, 배 안 고파? 조금만이라도. 싫어.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 그릇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정말 아무것도 안 드실 거예요? 응.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부르시면 올게요. 방을 나왔습니다. 진수는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55살입니다. 평생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어디 있을까요? 진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멀리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두고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쁜 놈.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집이 감옥 같습니다. 어머니가 간수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진수가 스스로를 가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선택이 맞을까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진수는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왜요? 화장실. 진수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동식 변기로 옮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다시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진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자기 방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아지실까요? 다시 걸으실까요? 웃으실까요? 진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진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돌봐야 할까요? 언제까지요? 1년? 5년? 10년? 진수는 답답했습니다. 요양원. 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돌봅니다. 진수는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싫어하실 겁니다. 낯선 곳에 가기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도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도 중요하지 않나?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진수는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진수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깼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오래된 침대, 무거운 공기.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이 다시 왔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진수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진수는 죽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요? 진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죽이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아침 드셔야죠. 나중에. 진수는 죽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고 있어.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누구에게? 어떻게?
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합니다. 진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언제쯤 맑아질까요? 진수는 그 답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티는 사람의 눈물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이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못하겠어. 진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제가 오늘 출장을 가야 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를 봤습니다. 출장? 네. 이틀 정도 다녀올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수는 회사도 없습니다. 출장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수를 봤습니다. 진짜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럼 난 어떻게? 진아한테 전화할게요. 와달라고 할게요. 그래.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전화하시면 바로 올게요. 알았어. 진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이틀 정도 좀 나갈게. 갑자기, 미안해. 어머니 좀 부탁해. 오빠, 나 지금 부산인데. 전화로라도 자주 해줘. 제발. 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전화할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고에서 차를 꺼냈습니다. 10년 된 아반떼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진수는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갔습니다.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진수는 그냥 운전했습니다. 생각을 비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표지판을 봤습니다. 충북 단양이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산길이 나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남한강이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진수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풍경을 봤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진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수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구멍가게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면 있어요? 있지. 끓여줄까? 네,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뒤쪽으로 갔습니다.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다 됐어요. 할머니가 라면을 내왔습니다. 김치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곳 오셨네요. 여긴 조용해요. 그래 보여요. 민박집 찾으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나요? 있죠. 저기 강변에 하나 있어요. 깨끗해요. 그럴까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진수를 앞장서 걸었습니다. 강변 쪽으로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습니다. 작은 집이 나왔습니다. 2층 집이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손님 데려왔어. 민박하시겠대. 아,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여자가 진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진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이 보였습니다. 방은 2층에 있어요. 올라가 보실래요? 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 방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방이 아늑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좋네요. 하루에 5만 원이에요. 아침 식사 포함이고요. 그럴게요. 그럼 짐 두시고 편히 쉬세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진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틀만 쉬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방이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층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여자,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 둘.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아이를 쫓았습니다. 남자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곧 될 거야.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런 게 가족이구나. 저런 게 행복이구나. 진수는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웃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자랐습니다. 혼자 놀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가족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저 가족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저녁 드시겠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 아래층에서 같이 드셔요. 제 남편이 삼겹살 굽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오세요. 진수는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진수는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눈으로 진수를 봤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 우와, 서울. 좋겠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기가 익었습니다. 남자가 접시에 담았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긴 정말 조용해요. 그래 보여요. 스트레스 많으시죠? 얼굴에 피곤이 보여요. 진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좀 그렇네요. 여기서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남자가 농담을 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녁이 끝났습니다. 진수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오랫동안 별을 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쉬자. 생각하지 말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진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 전화했어. 괜찮으시대. 걱정 마. 진수는 안도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했지만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평화였을까요? 진수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 진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수는 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불빛 아래에서 진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소리, 아이들 목소리. 진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잤습니다. 다행이다. 아침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밥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며칠 있을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틀 정도? 에이, 더 있어요. 여기 재밌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진수도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순수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진수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돌아가야 합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남자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산책 다녀오셨어요? 네. 여기 경치 좋죠? 정말 좋습니다. 남자는 손을 멈추고 진수를 봤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쉬는 중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전에는 회사 다녔어요. 서울에서요. 그래요? 네. 10년 다녔죠. 그런데 번아웃이 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아내랑 상의해서 여기로 왔죠. 후회 안 하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돈도 적게 벌고.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아이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아내랑도 자주 웃고.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삶이 여유로워졌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진수는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부러운 자신이 슬펐습니다. 부럽네요. 손님도 뭔가 짐이 있어 보여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보여요? 네. 얼굴에 피곤이 묻어나요. 마음의 피곤이요. 진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 간병, 우울증, 6개월간의 고립, 동생과의 갈등, 지쳐가는 자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 죄책감, 혼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망쳐 나온 거죠.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해야죠. 제 어머니니까.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수는 남자를 봤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해요. 가족한테도 시설한테도. 동생은 멀리 있어요. 시설은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자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쉬세요. 충분히 쉬고 돌아가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진수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저녁 드실래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아래층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수, 부부, 아이 둘. 잘 먹겠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밥을 떠줬습니다. 남자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진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여자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쉬세요. 진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별 보세요? 네. 여기 별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손님. 네.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여기서 좀 더 계시는 게 어때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그건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비어 있는 방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모시고 오세요. 2층에 방 2개 쓰실 수 있어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도움이 필요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여기 계시면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돼요.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봐주시고 대신 저희도 어머님 돌보는 걸 도울게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진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저한테
손님 얼굴 보니까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힘든 거 알아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패가 될 텐데.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공동체처럼요. 여자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게, 어머니까지 받아준다는 게 조건도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살자는 겁니다. 진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됐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자고 합니다. 가족이 이런 걸까?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인 게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입니다. 진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진아야. 왜? 무슨 일이야? 나 결정했어. 뭘? 어머니 모시고 여기 살 거야. 거기가 어딘데? 진수는 민박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진아는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응. 좋은 사람들인가 봐.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럼 오빠가 편하겠네. 응.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나도 가끔 갈게. 그래. 오빠 잘 생각했어. 혼자 감당하지 마. 고마워, 진아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함께입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가족.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함께 걸었습니다. 옆에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꿈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진수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준비됐습니다. 함께 살아갈 준비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진수를 봤습니다. 왔구나. 네. 많이 쉬었니? 네, 많이 쉬었어요. 진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저랑 같이 시골로 가요. 어머니는 진수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골? 네. 제가 며칠 있었던 곳이요. 좋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박집 이야기, 부부의 제안, 함께 살자는 이야기. 어머니는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어머니, 낯선 곳에 왜 가? 불편해.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으면 더 힘드세요. 저도 힘들고요. 알아. 그곳은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네. 제가 함께 있을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날 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절대 안 버려요. 미안하다, 진수야.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그런 생각 마세요. 진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해요. 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이틀 뒤였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디쯤 왔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집 앞에 부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오셨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자가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준비해놨어요. 진수는 어머니를 밀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옆방이 진수 씨 방이고요. 어머니 방은 밝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좋네요.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녁 때 불러드릴게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좋네. 다행이다. 진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요, 어머니. 응. 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경치 좋구나. 그렇죠?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 앉으세요. 여자가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부부, 아이 둘, 진수,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반찬 드세요. 아이가 어머니께 반찬을 건넸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수는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습니다. 여자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남자가 농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진수와 여자가 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좋아요. 식구가 늘어서 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진수 씨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넌 가서 쉬어. 네. 편히 주무세요. 진수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야, 여기 공기 좋구나. 그렇죠? 살만해. 진수는 기뻤습니다. 낮에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강변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산책해요. 그래. 강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응. 좋아.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공 던져요. 아이들은 공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말을 더 했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밥도 잘 드셨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응. 약을 드시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네,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진수는 어머니를 밀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도와줄래요? 네. 진수는 밭으로 갔습니다. 상추를 땄습니다. 호박을 수확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수 씨,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재미있어요. 벌써 재미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진수가 딴 상추로 쌈을 먹었습니다. 이거 진수 씨가 딴 거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진수가 쌈을 싸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어머니는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 다행이다. 식사가 즐거웠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입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웃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시고 주무세요. 알았어. 약을 드셨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진수야. 네. 고맙다. 왜요? 날 여기 데려와 줘서. 안 그랬으면 난 죽었을 거야.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이야. 여기 와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애들 보니까 좋고, 사람들도 좋고, 저도 좋아요. 내가 행복해 보여. 오랜만이야. 진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행복해요. 미안하다, 진수야. 내 인생을 가둬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전 여기 왔어요.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도,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 다, 응.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너도. 진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진 일상, 절망, 고립. 그때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내일, 새 가족과 함께할 내일.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부, 아이들, 진수. 강변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꿈 속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비췄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개운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진수야, 빨리 와. 아침 먹어. 네. 진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웃음.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진수는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들, 이 삶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진짜 가족으로